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주말인데요. 민심은 문재인을 칠 준비를 끝내고 있었고 약 한 달 전부터 문재인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더불어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반사이익으로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민주당과 문재인을 앞서가기 시작했었는데 2020년 8.15 사칭 우파들의 결속을 과시하는 8.15 광화문 집회의 난동으로 미래통합당과 반문재인 세력이 굉장히 위기에 빠졌죠. 그러면은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일반 국민들은 단순하게 생각하죠. 좌파, 우파, 극자, 극우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내 삶의 문제고 도대체 지금 어느 시기인데 극우 극자 타령이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정광훈을 중심으로 해서 정광훈, 김문수, 민경욱, 차명진 이런 사람들이 자꾸 언론의 회자가 되니까 국민들은 일반 시민들은 호기심으로 그 사람들의 언행과 그죠? 그 다음에 혐오스러움을 자꾸 보게 되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정광훈과 사칭 우파 유튜버 세력과 황교안 때의 한국당이 연계된 것을 다 알고 있고 또 지금 차명진, 김진태, 민경욱 이 사람들은 김문수 이런 사람들은 구한국당 즉 현재 미래통합당 출신이며 또는 당적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프레임에 완전히 말려 들어갔는데요. 이런 방송을 하면은 고고TV에 아주 그 혐오스러운 욕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방송을 할 수뿐이 없는 게 고고수입은 고고TV는 순수하게 하는 방송입니다. 지금 그 정광훈이가 정광훈이 또는 주옥순 이런 사람들이 극우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그러고 일부 그 미래통합당에서 극우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정광훈하고 주옥순은 그거 아니에요. 우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파 아니에요. 그들의 개인적인 영욕, 개인적인 영욕을 위해서 광화문에 진출했고 그것을 정광훈과 주옥순 등을 에워싸고 돈벌이를 한 것이 그리고 결속을 다진 것이 바로 대한민국 우파 유튜버들이에요. 가세연, 신의 한수, 이봉규, 진성호, 고성국, 헤넨마이커 그리고 꼬맹이들 다 연계되어 있어요. 정광훈이가 그런 방송에 출연하지 않은 적이 없고 그 방송들은 정광훈을 보호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위기에 빠졌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현대 2020년 8월 현재 아니 무슨 극우 극자 프레임이 나오고 우파 좌파가 왜 나오냐는 문제죠. 그리고 지금 혐오스럽게 국민한테 다가오는 것이 종교가 우리가 기독교만 있습니까? 그런데 정광훈 쪽은 정식 기독교도 아니에요. 그 이력을 보세요. 애초에 그죠? 그 교적도 불분명합니다. 교적도. 제가 과거에 20대 초에 한참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지리산 암자에서 한 2년 동안 있은 적이 있어요. 응? 피해서 생활을 피해서. 근데 그 당시에 그 조계종 종정 나중에 그분이 종정이 됩니다. 그 사람의 상자 밑에서 내가 2년을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법주사 관할이었어요. 해인사 관할이었는데 해인사 말사회에도 제가 꽤 참석해 봤어요. 그 우리 암자 주지 스님이 나보고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도 쉽게 말해 스님 비구니계를 받으려면은 그 당시에는 지금 성가대학 같은 것들이 체계화가 안 돼 있었어요. 있다 그래도 크게 안 가고 그냥 중이 되고 싶어요 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자체 그 법문 내에서 쉽게 말해서 파가 많거든요. 불교도 거기서 그냥 몇 년 하면은 삼위계를 주고 또 몇 년 하면 비구계를 주고 이랬어요. 그런데 불교 같은 경우는 많이 정화했죠. 성가대학을 확실하게 정립을 하면서 4년 6년을 배우게 하고
3위계를 주고 피구계를 주고 이랬죠. 그리고 천주교 같은 경우는 애초에 6년제였고 4년제, 6년제였고 그죠? 신부님을 배출하려면은. 근데 목사 같은 경우는 파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아무데서나 그냥 목사 안수를 주는 거예요. 1년 있다가도 주고 2년 있다가도 주고 바로 정광훈이가 그런 경우라는 거죠. 학력도 지금 없고 학력도 지금 세탁한 거로 지금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그런 자가 개신교를 대표한다고 정치색을 띠고 지금 광화문에 나왔죠. 그건 우파 아니에요, 여러분. 음? 그래서 광화문에 대해서 구한국당의 황교안이와 또는 장애투쟁 세력이 정광훈이가 연계되고 사칭 우파 유튜브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요번에 아주 개 죽을 쓰고 있죠. 지금 현재 8.15 대집회 이후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승기를 마련해 가는데 미래통합당이 좀 폭락하고 급, 급락을 하죠. 공격을 받아서 우리가 말하는 좌파 진영에 이 보수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그 개념 정리가 안 됩니다. 보수의 지형은 엄청나게 넓은데 지금 정광훈이나 요번에 코로나가 그 정광훈이 세력하면서 확장되는 건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이게 보면은 물론 문재인이가 그 기존에 국민들을 좀 해이하게 하면서 쿠폰도 뿌리고 이래가지고 퍼진 것도 맞고요. 그런데 정광훈이가 지금 그 자기 교인들을 갖다가 광화문에 집결시키고 또 그 요소에 있는 전국에서 우파 그 유튜버 세력이나 정광훈이가 버스를 동원해가지고 광화문에 결집한 건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왜 이 보수 그 정광훈이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당해야 되는가의 문제죠. 자칭 우파를 자랑스러워 하시는 분은 그냥 공부 좀 하셔야 돼요. 그 유튜브 그거 보면은 전부 다 사기인데 솔직히 말해서 선정적이고 그죠? 선동적인 그 제목을 얻고 들어가 보면 혼자 시골 그리고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19세기죠, 19세기. 그죠? 19세기. 이거 미국의 근본주의자들, 교인들이 들어옵니다. 미국의 근본주의 교단들이. 그래가지고, 당시에 그 미국의 근본주의 교단들이 어디를 갔다가 선교를 할 것이냐 봤더니, 대한민국의 구한말에 제일 불쌍하고 오지였잖아요. 가난하고. 그게 들어옵니다. 오지 중에 오지가 바로 조선이었어요. 19세기에.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이. 그래 들어가가지고 이 개신교가 성장을 하죠. 천주교도 그렇고 성장을 하는데 탄압을 받죠. 구한말 조선 정권에.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분단도 되고 일제 식민지도 되고 한국 전쟁을 거치죠. 그죠? 분단되고 한국 전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북한 애들이 종교 탄압을 하는 것은 다 아시니까 기독교가 엄청나게 탄압을 받아요. 개신교가. 천주교는 그 전에 구한말 때부터 뭐 양유 사건이나 사오 사건 이래서 탄압을 받지만은 그런데 이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교단을 설립하고 전파를 한 곳이 어디냐 하면요. 북한이에요, 북한. 북한 평안도예요. 그래서 미국 근본주의자들이 뿌리를 내놓은 곳이 설교하고 전파한 곳이 북한의 평안도. 그죠? 평안도의 70%예요. 70%가 살아요. 그 교인들이 해방 때까지. 그죠? 그러면서 6.25 전쟁이나 김일성 체제하에서 그 교인들이 평안도에 살던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의 그 후손들이 교인들이 개신교들이 다 남한으로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개신교자들은 김일성 정권이나 빨갱이 공산당을 그렇게 악마로 보고 싫어하게 되죠. 악마로 보고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게 있어요. 제 친구들 그 개신교 신자들 보면은 빨갱이 이런 말을 아직도 써요. 우리는 나이에 좀 먹었으니까. 그런데 왜 지금 정광훈이가 우파가 되고 있는지 보수가 되고 있는지 아니 김일성한테 탄압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개신교자들이 전체적으로 대부분이 북한을 싫어하죠.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 대표성도 없는 친구가 대표성도 없는 정광훈이가 그걸 팔아먹고 있다는 거죠.
그걸 팔아먹고 있는데 과거에 이명박이가 그 대통령 될 당시에 서울시장 때 서울시를 하느님에 바친다 이래가지고 대단히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니 종교가 개신교만 있는가 기독교만 있는가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그래 천주교 불교에서 많이 비판을 하고 그러나 이명박이는 어느 정도 정치도 멀리하면서 경제를 살렸으니까 그죠 어느 정도 그래도 현실 정치로 인정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뭐 어떤 이제 교회를 가보면은 얘네들은 지금 이 교회하고 정치가 결합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정교는 과거부터 분리가 돼야 돼요. 분리가. 그게 그 동로마 서로마가 찢어지는 과정이 정교 분리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얘네들이 교회에서 당시에 이명박 당시에 그리고 현재까지 정광훈 같은 애들이 이 나라에서 남아있는 좌파 세력을 척결해 주십시오. 이 나라에서 좌파 정권을 들어서지 않게 하느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냐 말이죠. 근데 이것도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명박이 다니고 이러는데. 그런데 정광훈이는 정통 기독교도 아니고 정통 개신교도 아니에요. 요새 하는 그 은행을 보면 완전히 미친적으로 미쳤고 사입이잖아요. 악성이라고. 제 표현은 제가 생각하는 건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이러니까 이 나라에서 좌파 세력을 물려주십시오. 공산당을 물려주십시오. 빨갱이를 물려주십시오 하니까 당시에도 그랬고 이명박 당시에도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신도들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고 있잖아요. 그게 교회가 병든 거예요. 특정 종교를 저는 무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도 병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천주교라 그러지만은 아니 지금 언젠데 지금 이러고 있는가? 그러면은 정광훈이가 과연 보수인가 우파인가 극우인가 하는 문제. 보수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극우가 아니다. 김일성 정권의 탄압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우파다. 빨갱이 척결을 하자가 우파? 그런 개념이 어디 있어요? 그런 개념이. 그럼 좌파 애들은 빨갱이 척결을 갖다가 찬성 안 하겠어요? 똑같죠 그 이념은. 그런 생각은. 그래서 이 정광훈이가 애초부터 그 광화문에 나왔을 때부터 저도 처음에 그 태극기 부대 할 적에 꽤 나가봤어요. 꽤 나가봤다고. 어떻게 하나 이 사람들이. 그래 몇 번 나가다가 저래 가지고는 안 된다. 저게 뭐 노래도 아니고 그냥 그 나와서 하는 거 안 된다 해가지고 했는데 요번에 아주 대형 탈을 터뜨렸죠. 8.15 집회에 몇몇 명 안 모여서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 그 광장을 비우란 말이지. 태극기 세력이나 정광훈이나 특히 정광훈을 내세우면 안 돼요. 그 목사도 그렇고 이 정광훈도 그렇고 좌파 개념을 아나? 지들이 우파라고 그러는데 좌파 개념을 알고 저 지랄을 할까 하는 거죠. 좌우 개념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언론에서 우파, 극우로 몰아치니까 아니 미래통합당은 보수고 우파라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홍준표도 나와서 좌파 이중대라고 그러고 좌파라 그러고 미래통합당 김종인 체제를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우파 유튜브라 그러는 것들이 사칭 우파 유튜버들은 것이 김종인이 좌파다 좌파를 없애야 한다 이렇게 몰고 가니까 양수 경장으로 이번에 미래통합당이 그냥 깨끗락 떼버린 거야. 이 좌파 우파 이 개념은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프랑스 대혁명 때 그 의장을 중심으로 급진적으로 사회를 개혁하고 프랑스의 썩고 더러운 점을 개혁하자 하는 애들이 왼쪽에 자리 잡아서 좌파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돼. 그래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가치를 지켜야 돼 하는 온건파가 오른쪽에 해가지고 좌우 개념이 성립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좌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파는 그 사람 정치적인 성향을 보면은 이념적으로는 보수다. 또는 국수적이다. 그리고 전통과 자유를 중요시한다. 근데 좌파는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진보다. 개혁적이다. 자유보다는 평등을 우선한다. 이런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세계에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활주의를 보고 지금 정치 지형을 보면은 좌나 우나 다 꼴통이 돼버렸잖아요. 뭘 우파가 말이지 국수적인 태도를 취해. 그 국수적인 제도를 취하는 게 바로 누구예요? 어? 우파만이 살아남아야 되고 북한 공산당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게 지금 바로 광화문 세력이란 말이죠. 그 나이 드신 분을 갖다가 주도하는 사칭 우파들이란 말이죠. 그게 지금 통하겠어요? 그리고 진보라는 것도 개혁적이다, 평등을 우선한다, 자유보다. 근데 지금 개혁과 평등이 되고 있어요? 더 불평등이 심하게 되고 반개혁식이죠. 좌파라는 게. 그죠? 그리고 자유를 억압한다 그러죠. 우파에서는 좌파가 우리 우파의 자유를 억압한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자유우파란 개념을 갖고 나왔잖아요. 그죠? 아니 자유로운 것은 우리 보수 우파의 특권이죠. 그렇죠? 쟤네들이 우리 자유를 억압한다. 그 말 자체가 프레임을 잘못 짠 거예요. 지금 좌파애들은 박정희, 전두환 군사 독재를 갖다가 그걸 프레임으로 해서 지금 계속 우파를 치고 있죠. 걔네가 자유를 빼앗겠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근데 우파에서 자유우파라는 개념을 들고 나오면 그게 성립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파 사칭 돈벌, 사칭 우파나, 우파 유튜브를 말하는 게 우파나 정광훈 같은 게 우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 개념이나 이념이나 또는 정치 그 현실이나 현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을 꼬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용해서 자기들이 지금 세력을 확대해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게 불가하다고요. 고고TV가 볼 적에는. 그리고 우파는 국가 및 민족주의 성향을 띈다. 좌파는 세계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진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쓸데없는 우파 좌파 개념 말하는 거 우파 유튜브들이 많은데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 우파가 무슨 세계주의 가치관을 가지면 안 돼요? 우파가 오히려 세계주의관을 가치죠. 이명박 같은 글로벌 외교, 노태우의 북방 정책 이런 거, 그죠? 오히려 문재인 좌파가 세계주의적인 가치를 못 갖죠. 그리고 우파의 개념이라는 국가 및 민족주의, 이게 문재인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북한과 한문적으로 통일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파 좌파의 개념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모두 우파의 개념은 중도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고고TV 항상 하는 말이 중도 세력이 75%, 80% 가져간다. 그걸 놓치면은 영원히 집권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미래통합당 세력은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면은 20대 진보가 아니면은 가슴이 없는 것이고 40대 돼서도 보수로 바뀌지 않으면 정신이 나간 짓이다. 이게 처칠이 말했잖아요. 저 유식한 말 하기 싫어요, 저런 말. 저도 20대에서는 진보였죠. 좌파는 아니었다고. 박정희, 전두환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 저항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말이지 20대 진보가 아니면 가슴이 없고 40대가 보수로 바뀌지 않으면 정신이 나간 거다.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가 좌파 우파 진영으로 지금 처칠이 말한 대로 20대와 40대의 가슴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현실 정치에서 좌우 구분 배결하고 자기 생활을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노무현이나 그리고 김대중이 좌파가 아니에요, 여러분. 노무현이나 문재인은 좌파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20대가 지금 보수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로. 그래서 좌파 개념으로 쟤네들을 두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우파 유튜버 세력이나 정광훈이가 하는 게 뭐예요? 저는 정광훈이를 솔직히 우파라고 안 보고 좌파라고 안 보고 극우라고도 안 봐. 그냥 쓰레기야 쓰레기. 정광훈이는 교인들을 끌고 와서 지를 신격화시키고 돈을 벌어먹고 지 교색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게 국본이라 그래가지고 광화문에 딱 틀어박혀가지고 안 물러나잖아요. 그죠? 그게 등달아 같이 그냥 정광훈이가 말이죠. 그 국본을 하면 가장 많은 인원을 갖다 지 교인을 갖다가 동원하니까, 개신교 세력을 동원하니까, 그게 신의한수, 이봉규, 고성구, 페넴마이커,
뭐 가세연이 들러붙어 가지고 정광훈을 빨고 같이 컸잖아요, 여러분. 어? 그러니까 그 세력이 지금 미래통합당에 엄청난 해악을 주고 있다는 거죠. 좌우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이 정광훈이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좌파는 빨갱이다. 빨갱이는 악이다. 그래서 물리쳐야 한다. 그죠? 심지어 바이러스도 하느님은 못 고치지만 자기는 고친다. 이렇게 하잖아요. 초대 말씀드렸죠. 19세기에 미국의 근본주의 교단이 평안도 쪽으로 들어와서 평안도 이민의 그 미국의 근본주의 교단이 교세를 확장한 기독교의 70%가 평안도에 있었다. 그 사람들이 김일성에 쫓겨서 내려왔고 한국 전쟁 때 북한의 종교 탄압으로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대단한 적개감이 있죠. 개신교는 기본적으로. 그걸 그냥 써먹는 거야. 근데 현재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정광훈이 기독교 세력하고 사이비 기독교하고 우리 국민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우린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그죠? 무교도 있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럼 한국에서는 지금 보수 개념이 제대로 있고 진보 개념이 제대로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문재인 3년 반을 보고 노무현 4년을 봤, 노무현은 그래도 계획이라도 했지. 문재인 3년 반을 봤대. 저게 무슨 진보야? 저게 무슨 개혁가야? 나라를 파괴하고, 그죠? 민생을 파괴하고, 국민의 혼을 파괴하는 거야. 그래, 제대로 된 진보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보수가 바뀌면은, 계획적인 보수가 되고, 우리가 그 쟤네들이 좋은 점을 우리가 가져오면은, 그죠? 망가지는 정권이니까, 거기서 보수의 가치가 서로 정립이 되는 것이죠. 얘네들이 보수, 진보, 우파, 좌파 지금 이런 프레임으로 계속 가면 우리는 결국은 진다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그 우파 쓰레기들은 우파 그 유튜버 쓰레기들은 절대 영향력을 못 미쳐요. 국민한테. 쉽게 말해서 국민한테 말을 하면은 스피커 인플루언서가 없어요. 영향을 미치는 말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지들까지 그냥 구독자 증가놀이, 돈놀이 하는 것들이야. 그것들이 모두 다 기자 출신이거든, 변호사 출신이든. 그러면은 우리가 보수는 쟤네들이 우리가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 그런다. 이런 말도 지금 언제 성립이 돼요? 지금 보수가 다 망가지는데 기득권이 어디 있어? 그럼 진보는 자기들이 말이지, 새로운 걸 개혁하려고 한다. 나라를 갖다 개혁하려고 한다. 아무것도 안 되고 있잖아. 그죠? 여기서 극우 우파 개념이, 우파, 좌파, 진보, 보수 이런 개념이 들어가니까 판판이 깨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 TV는 우파예요, 우파.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 그런데 지금 저쪽에서 극우 프레임을 요번에 8.15 대집회 이후에 세운단 말이야. 정광훈이 혼자 극우면 돼. 주옥순이 같은 그 미친 그것 같은 하면 돼. 근데 아니잖아. 걔네들이 뭘 알아? 지식인이야. 이념이 정립돼 있어. 나라에 봉헌을 하네야. 국가 발전. 아무것도 아니잖아. 정광훈이나 주옥순이 같은 애. 근데 왜 이게 미래통합당과 엮이냔 말이죠. 왜 엮이겠어요? 이것들이 우파 유튜버라고 황교안이나 과거 구한국당 세력들이 우파 유튜버라고 들어가가지고 다 그냥 대동단결하면서 떠들고 다녔단 말이야. 같이. 정광훈, 주옥순, 페넷마이크, 고성국, 신혜한수, 가세연, 이봉규, 이것들하고 다 전부 다 꼬맹이, 뭐, 팽면이나 그런 애들을 이름도 안 나네, 그러면, 거기 가면 실제적으로 국민들의 이념을 정립하거나 국민들을 개혁하는 이런 게 하나도 없다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정권을 가져올 것인가의 말도 없다고. 그냥 박근혜 대통령 빨고 진박 모이고 나이 드신 분 솔직히 똑똑한 사람이 그런 거 듣겠어요? 몇 명 빼고는? 몇 명은 들으시겠죠. 그거 듣겠어요? 그걸 왜 하냐 하면은 제가 그런 방송을 보고 내 댓글에 툭툭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무식해. 아무것도 몰라. 그냥 유승민이 싫어요. 김무성이 싫어요. 김무성은 안 돼요. 김영호는 좌파예요. 김종인 대표도 좌파예요. 이런 말뿐이 못해. 근거가 없어, 근거가. 그게 우파 유튜브에 들어서 나이 드신 분들 처음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불쌍해서 정치 일선에 뛰어든 일반인들이 그 우파 쓰레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세뇌가 되고 있어. 근데 그건 그 사람들끼리 하면 돼. 근데 몇 명이 안 돼. 그 사람들이 오늘 8.15 집회에 어느 정도 수만 명이 나가서
미래통합당이 공격받도록 대빌미를 줬단 말이죠. 이거 없애버려야 되죠. 이런 방송들은. 고고TV도 같이 썰려나가도 괜찮아요. 어차피 고고TV는 막 가고 돈도 못 버는 방송이니까. 고고TV가 만약에 그런 돈을 번다면은 이런 말을 안 할 것 같아요? 해요. 고고TV는 옛날부터 해요. 보세요. 1년 반, 1년 2개월 전부터 들어왔는데 계속 이런 말 하고 있지. 그리고 이것들이 뭐야 지금 좌판이 우판이 진보나 보수냐는 게 이게 정당성 정책 개념이 어딨어? 정치 이념이. 그잖아요. 민주당이 옛날에 30 몇 번이나 당명을 바꿨죠? 그리고 18번인가 20 몇 번 그 대표를 바꾸고 3년 동안에 그죠? 한 8년 동안인가 7년 동안 그것들이 무슨 정치적인 집단이야. 근데 그런 형편없는 거한테 프레임을 당한 게 누구예요? 바로 사칭 돈벌레 우파 유튜버들하고 정광훈 그 광화문 세력이라니까요. 그거 끊어내지 않으면 힘들다고 이제부터는. 내가 그 사람 들으면서 감정이 있겠어요? 저도 태극기부대 나가가지고 분위기를 살펴보고 그랬었는데 색깔론 프레임 색깔론 프레임을 들어가면 우리 항상 지게 돼 있어요. 이제 비록 문재인이나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빨갱이고 586 돌멩이라도 또는 전라도 출신 전라도가 독점을 하고 있더라도 권력이 그런 말을 자꾸 광화문에 가서 그러면은 싫어한다니까 일반 국민들은 그런 건 적당히 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보수가 너희들 말하는 대로 쓰레기 돈벌레 우파가 말하는 대로 자유 우파가 어떻게 제기할 것인가를 말도 하지 않고 이것들이 하는 거는 뭐예요? 전부 다 정광훈 주옥순 이 주옥순 같은 경우 김종인 물러라 빨갱이 물러라 정광훈 보고 빨갱이라 그러잖아. 하태경이 보고 빨갱이라 그러고 정광훈이도 그렇고 그리고 페넨마이크나 이봉규나 뭐 고성국이도 좌파라 그러잖아. 미래통합당의 그 김종인 체제를. 아니 그러면 과거의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체제가 박근혜를 당선시킨 1등 공신인데 왜 그렇게 난잡하게 돈을 벌고 왜 우리 보수 진영을 허무냐 이거지. 그것들이 뒤에서 꽃갱이질을 하냐 이거지. 못 이깁니다 이래가지고는. 그거 잘라내야 되고 미래통합당 잘라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런 방송을 하는 것은 이 보수 진보 우파 좌파 중도 이 개념은 말이죠 굉장히 패러다임이 넓어요. 이런저런 할 수가 없어요. 정치학 개론만 봐도 다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게 기본적인 개념을 경제 이념이라고 진보 개혁 진보 보수 좌파 우파 경제 개념이라고. 근데 이것들은 말이야 그런 거 말을 하지 않고 계속 빨갱이 문재인 이것만 뭐 쫓아내자 이러니까 일반적인 국민 그 지식인들이 누가 그 우파 유튜브를 가서 보냐 이 말이에요. 거기 가서 댓글 달리고 슈퍼챗을 할 때 보면은 가짠치도 않아요. 가짠치도 않아요. 물론 거기서 괜찮은 글도 있고 지식인이라는 표현은 되는 글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대단히 단순 무식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세우고 정권을 뺏어오겠어요, 여러분? 주말이니까 다음 동영상은 말이죠. 왜 우리가 광화문 집회를 실패하고 그거 하면 안 되는가를 갖다가 찍을게요. 이제 할 말은 해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